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코스피 7천 시대를 코앞에 앞두고 있는 지금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위아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빠르면 5월 상장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국내 증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470만 명을 넘어서면서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방한계는 206만 명,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슈, K관광의 현황과 전망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국내 증시 또 한 번의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증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각 양 시장 모두 장 초반의 하락을 다 만회를 하고요.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0.3% 상승한 6,660선을 다시 탈환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 0.1% 상승으로 돌아섰네요. 1,216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수급을 놓고 보면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NXT까지 합치면 거의 1조 원 넘게 양시장에서 순매도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들이 투자하는 개인 ETF 물량이 기관으로 잡히면서 국내 증시를 상승으로 돌리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1,470원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오늘은요 0.14% 오른 1,476원 60전대까지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억 1,000만 원대에서 1,300만 원, 1,400만 원 좁은 권의 박스권 등락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네, 국내 우량 주식이요. 기초 단일 종목, 그러니까 이 한 종목을 레버리지 ETF로 추종하게 만드는 상품을 허용하는 내용,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되고 시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운용사들은요,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통해서 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자, 국내 우량 주식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그 내용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 ETF 잘 알고요. 또 레버리지 ETF도 익숙합니다. 예, 곧버스 또 레버리지 ETF 잘 아는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 내용을 좀 한번, 이건 뭐가 다른지 좀 알려주시고요. 이걸 왜 이 시점에서 우리 금융당국은 허락을 했는지까지도 가보도록 하죠.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ETF가 정말로 많이 이제 보편화됐고, 광풍이죠. 예,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배팅을 더 갑절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이 이제 지수단 또 내지는 종목들을 특정 업종단까지는 좀 많이들 들어와 있습니다. 인기입니다, 또. 예, 네. 인기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더 화끈하죠, 한마디로.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넘어서 갖고 미국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가장 선도하는 지역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 압축이 돼서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ETF, 그러니까 네. 지금 말은 펀드, ETF의 펀드, 여러 종목 넣는 펀드라고 하지만 그 안에 딱 한 종목만 넣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뭐 테슬라 한 종목, 엔비디아 한 종목. 그런데 이것이 2배, 3배짜리까지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 좀 우리도 이제 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소위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소위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확장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뭐 변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거 복지 차원에서도 국민 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 서학개미들이 밤새 가면서 미국에 이거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밤새지 마시고 국내에서 투자하시라고 예 이제 소위 국민 수명권 차원에서 투자자 수명권 보장 차원에서도 이걸 내는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면권은 좋은데 이게 워낙 급등락이어서 또 멘탈이라든가 이 심장에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보면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상품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일단 나온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게 모든 개별 종목을 또 다 허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글로벌 추세에서 봤어도 상당히 보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아예 이런 걸 엄두도 안 내다가 이번엔 그래도 좀 전향적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소위 이제 한도를 좀 그러니까 소위 그 뭐랄까 엄격한 대상에 대한 소위 그 기준을 잡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것은 시총이 우리 100이면 10% 이상 되는 종목.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거래량은 5% 이상 되는 종목이면서 당연히 적격 투자 등급이어야 될 거고요. 파생 거래량도 1% 이상, 소위 이제 거래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엔드로 다 묶어놓고 보면 딱 두 종목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그러니까 소위 반도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딱 두 종목은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전체 그 자산의 30% 이내만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제는 딱 그 한 종목에 100%를 다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상당히 위험 평가의 항도도 200%까지 제한하면서 그래야만 당연히 2배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우량 종목에 집중을 해서 단일 종목 ETF를 허용해 주면서 소위 말하는 투자자 보호도 좀 상대적으로는 될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한 뭐 6천조, 5천조 후반 되니까 그 10% 하면은 500조는 넘어야 되잖아요. 600조, 500조. 그러면 아마도 꽤 오랜 기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안 되겠네요. 저 기준 하나로도. 맞습니다. 사실은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비록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지만 이미 글로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능가하는 네. 그 수준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국내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싼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이미 소위 이제 엔비디아나 TSMC 같은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허용되면 저 두 가지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이렇게만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풀어준 것들 법 개정안을 좀 놓고 보면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있었지만 개별 주식 옵션은 있잖아요.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위클리 옵션도 이제 6월 말부터 상장이 되고 대거 파생이 좀 섞인 것들을 많이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보편화돼 있고 네. 개인 투자자들도 이것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위클리 옵션을 넘어서서 제로 데이 옵션이라는 내일 당장 이제 만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 위클리는 일주일 후에 만기가 된다는 네. 거거든요. 이제 이게 옵션이라는 것을 이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만 할 수 있는데 네.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이제 콜 옵션이고요.
팔 수 있는 권리가 풋 옵션입니다. 이거를 콜 옵션을 살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총 네 가지가 콜 풋에 사고 팔고 그럼 곱하기 하면은 총 방식이 한 네 가지 정도 네.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만기가 좀 월 단위였는데 이것을 주간 단위까지 좁혀서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소위 그걸 살 때 드는 비용 자체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변동성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없을 수 있는데 또 막판에 클 수가 있어서 그 복권 같은 느낌. 그렇죠. 네네. 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 특히 우리 3월 초 같은 변동성 때는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그러니까 소위 우리 투자자들의 선택권은 넓히되 소위 그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보면은 무슨 테슬라 주식을 사지를 않고 그 테슬라 옵션을 거의 싼 맛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복권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대표님, 엔비디아 3배, 테슬라 3배, 미국은 3배도 있는데 허용하는데 왜 굳이 2배 레버리지만 허용을 하냐? 우리도 그냥 아예 3배까지 가자. 이게 기술이 딸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2배로 우리가 좀 끄는 좀 속내가 있을까요, 당국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투자자 보호 차원이 좀 더 보호입니까?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3배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는 5배까지 신청을 한 운용사가 있어요? 운용사들도 꽤 있습니다. 아. 5배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5배면 엄청나죠. 가슴이 뛰죠. 조금만 올라가도 예를 들면 10% 올라가면 50% 갈 수 있으니까 가슴이 뛸 수 있는데 또 미국 주식은 쉽게 가잖아요. 예, 상한이 없으니까. 상한가가 예, 예, 없으니까. 예.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거꾸로 우리는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데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배짜리가 이론적으로는 33% 마이너스가 나면 청산됩니다. 맞은 거. 결국은 내가 투자한 게 제로가 되는 거죠. 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공격적인 투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20%니까 이것이 만약에 완전히 청산이 되려면 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만에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30%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걸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만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락폭이 심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이걸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밤새 가면서 세금까지 내가면서 이걸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이걸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뭐 이 자료에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레버리지 인버스는 이것은 그냥 그 소위 그 우리 종합소득 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돈을 2천만 원 이상 본인 이자 소득을 버시는 분은 여기에서 이득이 나면 그걸 더해서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된다는 것들도 명심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과연 그럼 해당 기업이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는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기에는 와, 이거 인기 엄청 나겠네. 사람들 엄청 사겠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 많이 들어오겠네. 또 주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대표님. 이건 주가 추종이니까 떨어질 때는 또 엄청나게 좀 왜곡되는 모습도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소위 속된 표현으로 알주식 투자라고 하죠. 뭐냐면 그냥 주식을 사고만 있는 거. 그리고 쭉 들고 가면은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가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가 혹시 부도가 나면. 그런데 이 레버리지와 관련해서도 뭐 최악의 건 0인데 그 속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사실은 이 안에 숨어 있는 히든 비용, 소위 숨어 있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서 더 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 비용이 그 소위 가격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것이 레버리지가 높아질수록 그 비용 산정이 커지고요. 우리나라는 대충 알려진 것이 CD 금리나 뭐 일일 금리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매일매일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나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이자 비용 규모가 숨어서 꽤 크게 작용을 한다. 이게 3배짜리 뭐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연간 한 7%대의 이자 비용을 더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장기 투자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생각보다는 살짝 못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위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언제 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3월 초에 급락장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로 좀 타이밍상 좀 안 좋게 해서 2월 말에 이 레버리지 ETF를 샀다. 그러면 2배짜리니까 빠져서 지금은 이미 지수단은 다 원복을 다 회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2월 28일 마지막 날 제일 비쌀 때 샀었다라고 하면 지금 겨우 본전을 찾을까 말 겁니다. 왜냐하면 빠져서 줄어든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22만 원이 됐다 쳐도 그렇죠. 그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이 안 돌아온다.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제 투자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시면 그 일직선으로 올라가거나 일직선으로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변동을 위아래에 주면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런 레버리지 ETF 투자는 하시되 잘 모르시면 1차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하신다 하더라도 좀 단기간에 짧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본인들의 전체적인 장기 수익성에는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는 날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운용사는 좀 더 많이 해칭하려고 팔게 되면 또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주식이란 거는 남들이 팔아도 내가 안 팔면은 버틸 수가 있는데 이 레버리지는 거기에 상품에 맞춰서 소위 말해 그 기준가가 변하는 거에 맞춰 갖고 사고 따라가야 파로를 되니까. 따라가 LPD라는 그 안에서 이걸 관리해 주는 데들이 소위 의무적으로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시장의 추가적인 매도세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국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 이유는 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인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실적도 엄청나고요. 이익률도 엄청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실 우리 상품이 아니라 이제 모건 스탠리 상품이죠. 여기 기반한 우리 한국물 ETF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서 와라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흥미롭게도 작년 봄에 홍콩의 한 운용사에 의해서 이미 상장돼 있습니다. 인기는요? 예, 인기 좋아갖고 네. 우리나라 투자자를 포함해갖고 해외에 가서 홍콩까지 굳이 가갖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불과 일주일 전인가요? 2주 전에는 D램이라는 티커로 미국의 반도체주 딱 3종목으로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딱 3종목 갖고 투자하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 이게 각각 30%씩 이렇게 넣고 투자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 이게 단일 기간 중에는 가장 지금 자금이 빨리 모인 그런 ETF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은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수명권 보완 확보 차원에서 이 ETF를 출시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면입니다, 여러분. 수면권입니다. 예.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시라 밤에 또 이런 차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투자자 보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보다 또 그냥 시장 레버리지 ETF보다도 실은 변동성도 크고 그만큼 위험도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ETF라는 명칭을 못 씁니까? 그리고 뭐 교육 이슈들도 있네요.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건 냉정히 보면은 원래 ETF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아까 봤듯이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펀드입니다. 펀드는 여러 개로 분산 투자하는 거. 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게 펀드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한 종목만 놓고 F 펀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이게 약간 이게 소위 모순이죠. 예. 서로 표현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ETF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이 투자자들한테 적어도 그 제목에서만큼이라도 상품명에서만큼이라도 관련된 그런 위험이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은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글쎄요, 저도 그건 좀 이건 마케팅 차원이라 네. 어떻게 쓸지는 저도 레버리지 삼성전자 또 뭐 하나는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예, 뭐. ETF는 일단 못 씁니다. 화끈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기존 교육과는 다르게 심화 사전 교육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도 당국이 굉장히 많이 조건을 걸었죠. 볼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원래도 뭐 이 관련된 파생상품 투자를 하려면은 심학습들을 꽤 하셨어야 됐는데 이번에 보통 ETF 투자할 때까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로 좀 더 뭐랄까요, 그 위험에 대한 고지가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네. 관련된 그런 이 ETF가 레버리지가 걸렸을 때, 특히 다른 상품일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변동성의 확대, 이거와 관련해서 소위 음의 복리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일일로 정산이 되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며칠간이라도 빠지고 나면 이것이 복리 형태로 또 소위 말하는 소위 마이너스 소위 수익률 자체가 역성장하는 것이 네.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낙관적이시죠.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안 좋았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고민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투자 소위와 관련된 이런 그 교육, 의무 교육 이런 것들은 상당히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업계에 오래 계셨는데 이렇게 당국이 ETF라는 이름도 빼고 교육, 심화교육, 사전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은 될까요? 좀 실효성이라든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막 이렇게 막 모험적 투자를 하는 걸 좀 막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죠. 말씀 주신 대로 항상 이럴 때 문제가 이게 뭔가 시장이 열기가 있으면 일단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하시는 분은 이슈가 없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창구에 가서 물어보시거나 뭐 이럴 경우는 문제가 됐는데 항상 이럴 때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는 경향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러한 그 소위 금융 당국, 그 관리 당국의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걸로 100% 해소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물론 가서 이렇게 시위해도 어떨 때는 지켜줄 때가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알아서 그 소위 이제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소위 아까 이것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소위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예상으로는요, 5월 22일부터 상품 출시가 허용이 되니까 아마 국내 대다수 자산 운용사들이 벼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이뿐만이 아니죠. 투자자들도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위험성과 함께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은, 약간 좀 짧게 치고받아라 이런 조언도 해주셨거든요. 투자자를 위한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경험인데 우리가 이게 배 고픈 건 참아도 예.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배 아파가 그렇거든요. 주변이 돈을 많이 벌어왔다는데 나도 빨리 부자가 되려고 네. 이거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빨리 부자가 되려다가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 상품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단기적으로 좀 투자에 접근을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지 이걸 너무 한번 사면 투자는 장기야 이래갖고 레버리지 상품을 인버스 상품을 장기로 투자하시면 정말로 본인한테 이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투자할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아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는. 예. 네. 그럼 어느 정도 딱 손절 라인 잡고 짧게 치고받는 겁니까? 베스트는 그냥 당일날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당일이요? 예, 그게 제일 좋을 거.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이게 일일 정산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 큰 누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gut 필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안에서 마무리를 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돈을 많이 수익률을 냈든 못 냈든 일주일이 넘어가면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거기에 수수료, 거래 비용 또 여러 가지의 원치 않는 비용이 또 덧붙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유의점 꼭 한번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